네, 계속 전해드리고 있습니다만 정부와 의사단체들이 접점을 못 찾고 계속 평행선을 긋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가 빨리 해결되지 않으면 피해는 오롯이 국민들의 몫입니다. 예고해드린 대로 양측의 입장을 가감없이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조직위원장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자, 환자는 돌보지 않고 집단 행동을 한다는 비판 잘 알고 계실 테고요. 그리고 그 환자들과 가족들에게 당연히 미안한 마음이실 테죠. 네. 그 질문은 여기서 따로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네. 지금 의사 면허 정지 통보 받으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먼저 따로 질문 안 드린다고 했지만 앞에 보도 내용을 보니까 저도 네. 마음이 안타깝고 예. 먼저 국민들과 환자분들께 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비대위원장과 조직위원장인 제가 얼마 전에 면허 정지 사전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구속 수사를 언급하면서 네. 압박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각오를 하고 있는 바고요. 네. 예. 다음 주에 총파업 찬반 투표가 예고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의협 내부 분위기 어떻습니까? 당장 다음 주 이 부분은 잘못 알려진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의대생 전공의 선생님들이 지금 자발적으로 정당한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 저항 운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만약 그분들이 행정적, 사법적으로 어떤 피해를 받게 된다 그러면은 지금 앞에서도 보도된 바와 같이 교수님 포함한 전 14만 의사가 함께 저항 운동을 할 생각이고 그것은 아직 예정돼 있지는 않습니다. 상황을 보면서 저희가 진행할 생각입니다. 총파업 카드는 당장 다음 주는 아니고 조금 상황을 지켜보신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정부는 의대 증원을 놓고 의협하고 한 28차례 논의를 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예. 사실이 아닙니까? 다행히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어저께 헬스조선에서 회의록을 단독 입수하셔서 보도를 해 주셨습니다. 저도 이제 그 전에 의료는 협의체 의협 쪽의 회의록을 입수해서 좀 봤습니다만은 그 기사의 결론은 대한의사협회의 입장이 맞다. 제대로 된 규모에 대해서 논의한 바는 없다. 그렇게 결론을 맺으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추가로 말씀드리면은 정부가 작년 여름 8월경에 구사 의정 합의에 따른 의정 협의체에서 의대 정원을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보정심 또 그 산하에 있는 의사 인력 전문위원회에서 논의하겠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발표를 해서 굉장히 그 협의체가 좀 난항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예. 추가로 헬스조선뿐만 아니라 이제 TV조선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보정심과 그 산하 의사인력 전문위원회에 회의록도 입수하셔서 추가 보도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거기 산하 전문위원회에 의사협회의 추천 인사가 아무도 안 들어갔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의대 증원 자체를 반대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증원은 하는데 규모와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겁니까? 지금까지 대한의사협회 또 비대위의 입장은 시스템의 문제고 배분의 문제지 이 낙수 효과를 노리는 의대 정원 증원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는 대통령부터 정부 관리까지 2,000명이라고 하는 당장 2025 학년도에 네. 2,000명을 한꺼번에 대규모로 증원하겠다는 그것에서는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서 안타까운 심정이고요. 저희가 지금 정부가 그러면서 바로바로 착착착착 비대위를 갖다가 무력화시키고 또 학생과 전공의들을 겁박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발언들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 지금 입장에서는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의사수 정원, 증원, 이런 몇 명 규모 이런 쪽을 지금 말씀드릴 상황은 아니고요. 정부가 진정성 있게 협상 테이블에서 원점 재논의하겠다는 선언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학생, 전공의 또 비대위가 충분히 저희도 준비를 잘 해서 국민들 걱정시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전공의 같은 경우에는 주 80시간 근무, 이게 열악한 환경을 호소를 하거든요. 근데 저희 같은 사람들 언뜻 생각하기에는 의사 수가 더 많아져야 해결되는 문제 아니냐 이런 네. 생각이 들기도 해요. 당사자인 전공의들이
그런 낙수 효과라든지 그런 문제 때문에 그렇구나 한다면은 지금 같은 행동을 하고 있지 않겠죠.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스템의 문제지 의사 수를 많이 늘려서 필요한 부분에 전공인들이 많이 늘어나고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현재 굉장히 좀 잘못됐다고 보고 있는 게 서울대병원의 전체 의사의 40% 이상이 전공의로 업무를 보고 있다고 해서 일본과 미국은 한 10% 정도라서 뭐 그쪽도 이제 뭐 전공의 뭐 단체 행동이 있으면은 그쪽도 좀 10% 정도 선에서는 문제가 있겠지만 우리나라가 잘못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전공의 선생님들이 나와서 단체 행동을 한다고 했을 때 이렇게 전 국민이 우려해야 될 상을 만든 거는 뭔가 시스템이 잘못됐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 현 상황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정부나 의료계나 목표는 국민 건강으로 같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방법론의 차이가 있다고 네. 보는데, 근데 만약에 정부가 최소한 어떤 태도를 취하면은 집단 행동을 접고 대화에 나설 수가 있는 겁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00명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현재 3,058명 의대 정원의 70% 가까운 숫자입니다. 어느 직역에서 그렇게 갑자기 혁명 같은 그런 일을 한다고 했을 때 뭐 그 당사자들이 그걸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뭐 의대 정원 증원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한다고 했을 때에도 낙수 효과는 많은 전문가들이 그거는 그렇게 갈 것 같지 않다는 의견들을 많이 하셨고 정원 증원에 대해서 찬성하셨던 분도 이렇게 과도하게 간다고 할 때에는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네. 정부는 진정성 있게 2,000명을 한꺼번에 늘리겠다는 그런 것을 좀 물리시고 원점에서 의료계와 진정성 있게 논의해 주길 바라고요.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은 소아 지금 인구 절벽 상황 아니겠습니까? 소아가 1970년에는 100만 명이 넘게 출생아가 있었다고 하고요. 2000년에는 60만 명대고 네. 2023년 작년에는 20만 명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아과 의사는 2000년에 3천 명대에서 지금은 6천 명대로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인구는 줄었는데 소아과 의사는 늘었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